무슨 일이신가요? 그 청소부 아저씨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그 청소부가 바로 접니다. 제 말에 유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 사이는 그럼 다 거짓이었던 거야. 당연하죠. 당신 같은 순진한 사람은 이용하기 쉬웠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어요. 아버지,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내가 행복하길 바랐기 때문이야. 진실한 사랑을 찾기 원했다. 저는 올해로 66세가 되었고, 오랜 세월 꽤 큰 회사를 이끌어오면서 어느새 제법 규모 있는 자산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돈 걱정 없이 원하는 건 대부분 손에 넣을 수 있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많은 일을 겪었지만 아들 재민과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만큼 가슴이 뛰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재민은 제게 있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아들이었고 그가 가정을 이루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소식은 제 삶의 큰 기쁨이었습니다. 어느 날 재민과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할 사람을 드디어 만났어요. 이번 주말에 집에 데려올게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예비 며느리를 만나볼 생각에 기대가 컸고 재민과 행복해 보이는 모습에 가슴이 벅찼죠. 약속한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재민과 데려온 사람은 유나라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깔끔한 외모에 단정한 옷차림을 보고 첫인상은 아주 좋았습니다. 그녀는 저와 눈을 맞추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회장님. 유나라고 합니다. 목소리도 나긋하고 예의 바른 태도였고 저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래요. 반갑습니다. 어서 와요. 재민도 옆에서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유나는 대화를 이끄는 솜씨도 훌륭했고 재민과의 관계도 안정적으로 보였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조심스러움이 배어 있었고 저를 비롯한 가족들 모두에게 호감을 사려는 듯한 태도가 돋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첫 만남에서도 어딘가 모를 이질감이 느껴졌습니다. 유나는 외모나 말투 모두 완벽해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무언가가 저를 찌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을 만나왔고 그들의 진심을 눈빛으로 읽는데 익숙해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눈빛은 감정을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아들 재민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말에서 느껴지는 깊은 감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저 제 기분 탓이라고 넘기려 했습니다. 재민과 사랑하는 사람이고 겉으로 보기에도 문제될 것이 없었으니 더 이상 의심을 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죠. 며칠이 지나고 다시 유나가 집에 왔을 때였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녀는 단정하게 차려입고 예의 바르게 행동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재민은 잠시 볼 일이 있어 자리를 비웠고 저는 서재에서 혼자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나가 부엌 쪽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밝고 경쾌한 목소리였기에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귀가 기울어졌습니다. 회장 아들이랑 결혼하면 우리 인생 완전 역전이야. 그 말이 제 귀에 꽂혔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몸이 얼어붙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에 들은 그 말이 정말 유나 입에서 나온 것인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녀가 결혼을 통해 얻으려는 것이 아들 재민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저는 그 자리에서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오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그녀의 진심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나의 태도는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지만 그 순간부터 그녀가 재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재민에게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재민야, 유나가 정말 널 사랑하는 거 맞니? 재민은 제 질문에 놀란 듯 저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당연하죠. 유나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저희는 정말 서로를 아껴요.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고 그만큼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더 이상 물어보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재민가 이렇게 확신하는데 제 의심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에도 유나의 진심에 대한 의심이 제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로서 저는 아들의 행복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단순한 추측으로 아들의 결혼을 반대할 수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그 의심을 그냥 무시하기에는 너무 큰 일이었습니다. 저는 유나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들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그리고 그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택에서 상처받지 않도록 제가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선 유나가 진심으로 아들을 사랑하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유나의 겉모습만으로 그녀를 판단할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그 불편한 느낌을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정말 재민과 행복할 수 있는 선택을 하도록 돕고 유나가 과연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확실히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떠했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아들의 예비 신부를 의심하는 아버지의 심정이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병호 실장, 잠깐 내 방으로 와보게.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자네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기네. 유나 양의 뒤를 조용히 조사해주게. 예비 며느님 말씀이십니까?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 건가요? 이유는 묻지 말고 그저 시키는 대로 하게. 알겠나? 알겠습니다, 회장님. 병호 실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눈치를 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아들의 행복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병호 실장의 보고는 계속되었지만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호 실장이 급하게 저를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 무엇인가? 유나 씨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걸 봤습니다. 뭐라고? 확실한가? 네,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은밀히 만났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병호 실장의 표정을 보니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병호 실장, 계속 지켜보게. 나도 직접 확인해봐야겠어. 네, 알겠습니다. 다음 만남 일정을 알아내면 즉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 병호 실장의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시내의 한 카페에서 유나가 그 남자와 만난다고 합니다. 저는 직접 현장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카페 건너편 차 안에서 망원경으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유나가 나타났고 곧이어 한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유나와 그 남자는 마치 오랜 연인처럼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유나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분명 돈이 든 봉투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광경을 목격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뛰쳐나가 그들을 질책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더 지켜봐야 해. 그렇게 중얼거리며 저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분노와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고민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병호 실장, 내일 아침 일찍 와주게. 회장님, 무슨 일이신지 내일 아침에 말씀해 주십시오.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 다음 날 아침 병호 실장이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병호 실장, 유나와 그 남자의 관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조사할까요? 그들의 과거 관계, 현재 만나는 빈도, 그리고 무엇보다 그 돈의 출처와 용도를 알아내야 해. 병호 실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재민가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병호 실장의 조사 결과 유나와 그 남자는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고 최근 몇 달 동안 꾸준히 만나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주고받은 돈의 수였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었고 그 돈의 출처도 의심스러웠습니다. 회장님, 이 정도면 뭔가 큰일을 꾸미고 있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 하지만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부족해. 더 지켜봐야겠어. 저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아직 재민에게 이 사실을 알릴 수 없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고 무엇보다 재민의 마음이 걱정됐습니다. 이 진실을 어떻게 전해야 재민과 덜 상처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유나와 그 남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모든 고민 속에서 저는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아버지로서 그리고 회사의 책임자로서. 여러분,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유나를 의심하고 있을 때 뜻밖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아드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병호 실장의 다급한 목소리에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재민의 상태는 위험하지 않았지만 한동안 입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재민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곧 나을 거예요. 재민가 힘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기회를 이용해 유나의 진심을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병호 실장, 내 방으로 와보게. 병원에서 돌아온 후 저는 병호 실장을 불렀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나 잠시 외국으로 출장 간다고 소문을 내게. 하지만 아드님이 입원해 계신데. 그래서 더욱 그렇네. 내가 특별한 계획이 있어. 저는 병호 실장에게 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병원 청소원으로 변장하여 재민과 유나를 지켜보겠다고 말이죠. 회장님, 정말 그렇게 하실 겁니까? 그래. 내 아들의 행복이 걸린 문제네. 어떻게 해서든 진실을 밝혀야겠어. 알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몇 시간 뒤 병호 실장이 준비해 온 변장 도구들이 도착했습니다. 가발, 특수분장, 화장품, 콘택트 렌즈, 그리고 허름한 옷들까지 있었습니다. 이야, 자네 준비가 철저하군. 회장님,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변장을 시작했습니다. 병호 실장이 제 얼굴에 특수 분장을 해주었고 주름을 더하고 피부톤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어때요, 회장님? 거울 한번 보세요. 이거 정말 대단한데? 내가 봐도 나 같지가 않군. 이어 가발을 쓰니 반백의 지저분한 머리카락이 제 얼굴을 더욱 나이 들어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렌즈를 끼워 보시죠. 병호 실장이 건넨 갈색 렌즈를 끼우자 눈동자의 느낌까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낡은 청바지와 구겨진 셔츠, 허름한 운동화까지 착용했습니다. 와, 이제 정말 완벽하네요, 회장님. 그러게. 이러고 보니 나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긴장된 상황 속에서도 이런 순간이 우스꽝스럽게 느껴졌나 봅니다. 자, 이제 진짜 시작이야. 병호 실장, 고마워. 네, 회장님. 부디 조심히 다니세요. 그렇게 저는 완벽한 변장을 하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청소원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병원 청소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병원 곳곳을 청소하면서 재민과 유나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청소하는 일이 제게는 너무나 생소했거든요. 박 씨, 이쪽은 이렇게 소독해야 해요. 네, 감사합니다. 다른 청소원들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지만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평소에는 못 봤던 병원의 모습과 환자들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박 씨, 오늘도 야간 근무야? 네, 돈을 좀 더 벌려고요. 힘내게. 우리 같은 사람들의 인생이 원래 이런 거지 뭐. 동료들과 친해지면서 그들의 고충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낮은 임금, 힘든 노동, 그리고 사회적 인식, 제가 몰랐던 세상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박 씨, 우리 아들이 아파서 입원했는데 병원비 때문에 밤에 편의점에서 알바도 해. 그러시군요. 정말 힘드시겠어요. 뭐, 살려면 이렇게라도 해야지. 이 일을 하며 저는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평소에 미쳐보지 못했던 것들을 말이죠. 하지만 제 본래 목적을 잊지 않았습니다. 바로 유나의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었죠. 재민과 입원해 있는 동안 유나는 가끔 병원에 들렀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그녀는 재민의 병실을 자주 찾지 않았습니다. 병호 실장, 유나 양이 병원에 얼마나 자주 오나? 회장님, 일주일에 한 번 정도입니다. 그렇군. 저는 의아했습니다. 약혼자가 병원에 있는데 그렇게 자주 들르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유나가 그 남자와 다시 만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병원 근처였습니다. 역시 그랬군.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이 걱정됐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아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더 지켜봐야 할까요? 저는 계속해서 청소원 일을 하며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는 그날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이었죠.
제가 병원 청소원으로 일하면서 목격한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재민의 병실 주변만 청소했지만 점차 병원 전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예상과 달리 유나는 재민의 병실을 자주 찾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길어야 2번 정도였고, 그것도 잠깐 얼굴만 비추고 가는 정도였습니다. 오빠 좀 어때요? 나아지고 있어요? 많이 좋아졌어. 유나야, 고마워. 다행이에요. 제가 바빠서 자주 못 와서 미안해요. 아니야, 너희도 중요하니까. 이런 대화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재밌는 유나를 이해하려 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서운함이 느껴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유나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전에 봤던 그 남자와 더 자주 만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느 날 병원 카페에서 그들을 마주쳤습니다. 여보세요? 네, 지금 병원이에요. 곧 갈게요. 유나는 통화를 마치자마자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안해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먼저 볼게요. 그래, 조심히 가. 그녀가 떠나자 그 남자는 혼자 남아 커피를 마시며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분노를 억누르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도 있었습니다. 재민을 담당하는 간호사 지은의 존재였습니다. 재민 씨,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요. 지은 씨 덕분이죠. 다행이에요. 오늘은 산책 좀 해볼까요? 지은 간호사는 재민을 정성껏 돌봐주었습니다. 단순히 업무적인 차원을 넘어서 진심으로 재민을 걱정하는 모습이었죠. 박 아저씨, 재민 씨 병실 좀 더 신경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민 씨가 빨리 나았으면 좋겠어요. 지은의 눈빛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재민을 대하는 그녀의 태도는 유나와 확연히 달랐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재민과 지은의 관계는 가까워져 갔습니다. 둘이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재민과 유나의 진실을 모른 채 상처받을까 봐 걱정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은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해 보이는 재민의 모습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지은 씨가 정말 큰 도움이 돼요. 그래, 다행이구나.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재민의 말에 저는 무언가 깨닫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 위기가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 끝에 저는 결정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유나의 약점인 돈을 이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병호 실장, 내가 중요한 계획이 있네. 네, 회장님. 어떤 계획이십니까? 유나에게 접근해서 내가 과거에 숨겨둔 큰 돈의 위치를 알고 있다고 말할 거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녀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지켜보려고 하네. 만약 그녀가 정말 재민을 사랑한다면 관심을 보이지 않겠지. 병호 실장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접근하실 건가요? 청소부로 변장한 채 그녀에게 접근할 거야. 우연을 가장해서 말이지. 다음 날 저는 병원 로비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유나가 병원에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넘어지는 척 연기를 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유나가 저를 부축해 주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가씨가 참 친절하시네요. 별 말씀을요? 괜찮으시면 다행이에요. 저는 이때다 싶어 제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아가씨, 혹시 시간 좀 있으세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네? 무슨 말씀이신가요? 여기서 얘기하기엔 좀 그렇고 저기 카페에서 잠깐 얘기 나눌 수 있을까요? 유나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카페에 앉아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아가씨에게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네, 무슨 정보인가요? 한성철 회장님에 관한 겁니다. 유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성철 회장님이 무슨 일 있으신가요? 저는 오랫동안 박 회장님 댁에서 일했어요. 그분이 숨겨둔 큰 돈의 위치를 알고 있죠. 유나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관심과 욕심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정말인가요? 어떻게 그걸 아세요?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그분이 돈을 숨기는 걸 봤거든요.
유나는 잠시 침묵하더니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서 왜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가씨가 박 회장님 아드님과 결혼할 사이라고 들었어요. 그 돈은 결국 아가씨 것도 될 테니까요. 유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돈이 얼마나 되나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엄청난 액수예요. 10억은 될 거예요. 유나는 흥분한 듯 보였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건 좀 더 신중히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이 정보가 새어나가면 저도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요. 유나는 급히 명함을 꺼내 저에게 건넸습니다. 제 연락처예요. 언제든 연락 주세요. 꼭 다시 만나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의 첫 만남은 끝났습니다. 저는 유나의 반응을 보며 제 계획이 성공적으로 시작되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 후로 유나는 자주 병원에 들렀습니다. 하지만 재민을 보러 온 것이 아니었죠. 저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아저씨, 그 돈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아가씨, 그 돈에 대해 알려면 위험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감수할게요. 유나의 눈빛에서 돈에 대한 욕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제 덫에 걸린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유나의 본 모습을 조금씩 밝혀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험을 던질 때가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병호 실장, 이제 마지막 단계로 가보자고. 회장님, 어떤 계획이십니까? 유나에게 최후 통첩을 줄 거야. 숨겨진 돈을 찾으려면 재민과 헤어져야 한다고 말이지. 그렇게 하면 아드님이 상처받을 텐데. 그래, 재민과 상처받을 수도 있어. 하지만 이게 진실을 밝힐 유일한 방법이야. 다음 날 저는 평소처럼 병원에서 유나를 만났습니다. 아가씨, 오늘은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네, 말씀해 보세요. 그 돈의 위치를 알려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재민 씨와 헤어져야 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회장님이 그 돈을 숨긴 이유가 바로 아드님 때문이에요. 아드님이 진정한 사랑을 찾기를 바라셨죠. 돈 때문에 결혼하는 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유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재민 씨와 헤어지면 그 돈을 찾을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유나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 갈등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고민하지 마세요. 이 기회는 오래 가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게 우리의 대화는 끝났습니다. 저는 유나가 어떤 선택을 할지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이틀 후 유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결정했어요. 그래요. 어떤 결정을 하셨나요? 재민 씨와 헤어지기로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유나의 본 모습을 밝혀냈다는 안도감이 있었지만 동시에 아들이 받을 상처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실 건가요? 네, 확실해요. 그 돈이 저한테는 더 중요해요. 유나의 눈빛에서 냉정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녀에게 재민은 그저 돈을 얻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오늘 재민 씨를 만나서 헤어지자고 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이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확실해요. 이게 제가 원하는 거예요? 유나의 대답을 들으며 저는 마지막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밝힐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그때 돈의 위치를 알려드리죠. 유나는 흥분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이제 모든 것이 밝혀지는 순간이 왔습니다. 유나와의 약속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병원 카페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청소부 모습이 아닌 본래의 제 모습으로 말입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나겠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긴장되었습니다. 유나가 카페에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우아하고 세련된 모습이었지만 제 눈에는 이제 그 모든 것이 가식으로 보였습니다. 어머, 회장님. 유나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당황스러움과 함께 계산하는 듯한 빛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유나 양. 앉아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유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그 청소부 아저씨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그 청소부가 바로 접니다. 제 말에 유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유나는 여전히 모르는 척하려 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거짓말은 그만하시죠.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그때 재민가 병실에서 나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의문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말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재민야, 이제 내가 알아야 할 때가 왔다. 무슨 말씀이세요? 재민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유나의 통화를 우연히 듣게 된 것부터 제가 청소원으로 변장한 것 그리고 유나에게 마지막 시험을 던진 것까지 모두 설명했죠. 이야기를 하는 동안 재민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유나야, 이게 다 사실이야? 재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대답해봐, 유나야. 이게 다 사실이냐고. 재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요, 사실이에요. 유나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재민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재민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저는 아들을 안아주고 싶었지만 그는 이 상처를 스스로 이겨내길 바랐기 때문에 참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유나가 말을 꺼내려 했지만 제가 손을 들어 그녀를 막았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마세요. 그냥 가세요. 그러자 유나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당신들이 나한테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녀는 냉소적인 웃음을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유나야, 내가 어떻게? 재민과 충격에 휩싸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웃기지 마세요, 재민 씨. 당신 아버지 돈이 탐났을 뿐이에요. 사랑? 그런 건 처음부터 없었어요. 삼유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 사이는 그럼 다 거짓이었던 거야. 재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연하죠. 당신 같은 순진한 사람은 이용하기 쉬웠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어요. 유나는 마지막으로 경멸 어린 눈빛을 던지고 카페를 빠져나갔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재민의 흐느낌 소리만이 카페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재민가 물었습니다. 내가 행복하길 바랐기 때문이야. 진실한 사랑을 찾기 원했다. 재민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그 순간 지은 간호사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재민 씨,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으신 것 같아서 걱정돼서요. 재민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지은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지은 씨, 괜찮아요. 이제 정말 괜찮아질 것 같아요. 저는 그 둘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재민은 이미 진정한 사랑을 찾았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재민야, 지은 씨는 내가 입원해 있는 동안 정말 열심히 너를 돌봐주었어. 알아요, 아버지. 지은 씨가 얼마나 저를 걱정해 주셨는지. 지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재민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재민 씨, 저는 그저 제 일을 한 것뿐이에요. 아니에요, 지은 씨. 당신은 그 이상이었어요. 그렇게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재민은 충격을 받았지만 제 의도를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은의 존재가 그에게 큰 위로가 되어 주었죠. 이렇게 해서 우리 가족의 위기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끝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죠. 유나가 사라진 후 재민의 삶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많이 어리석었죠? 아니다, 재민야.
내가 사랑을 믿었다는 그 자체가 아름다운 거란다. 재밌는 퇴원 후에도 종종 병원을 찾았습니다. 지은을 만나기 위해서였죠. 지은 씨, 우리 밖에서 한번 만나볼래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네, 당신과 함께라면 모든 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들의 관계는 점점 가까워져 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재미냐? 지은 양은 참 좋은 사람 같구나. 네, 아버지. 지은 씨는 제가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아들이 드디어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행복이 느껴졌으니까요. 한편 저는 제 삶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호 실장, 나 요즘 많은 걸 깨달았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회장님. 청소부로 일하면서 보고 들은 것들, 그것들이 내 인생을 바꿔놓았어. 청소하면서 만난 사람들, 그들의 삶과 고충, 그 모든 것이 내게 큰 깨달음을 주었네. 병호 실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그렇게 하실 건가요? 그래, 이제는 내가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저는 재민을 불러 제 결심을 이야기했습니다. 재미냐? 이제 회사를 내가 맡아주었으면 좋겠구나. 아버지, 갑자기 무슨 말씀을? 나는 이제 새로운 길을 가보려고 한다. 내가 회사를 잘 이끌어갈 거라 믿는다. 재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새로운 여정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청소부로 일하면서 만났던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재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병호 실장, 이 재단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 회장님,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재민과 지은의 결혼식 날, 저는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아들, 너희 둘이 정말 행복해 보이는구나. 네, 아버지. 이제야 진정한 행복을 알 것 같아요. 지은도 환한 미소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재민 씨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그래, 너희의 행복을 믿는다. 결혼식이 끝나고 저는 조용히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었죠. 재미냐? 지은아, 건강히 잘 지내거라. 아버지도 조심히 다녀오세요. 꼭 연락 주세요.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과 며느리 모든 것이 제 인생의 한 장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장을 열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아 떠나는 여정, 그 끝에 어떤 깨달음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이것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의미 있는 변화와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